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2023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직 3월밖에 안 됐는데 뭐 벌써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6월 달도 머지않았다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6월이 지나고 7월 달이 되게 되면 하반기는 이제 시작이다. 하반기도 코앞이구나 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입주하는 물건들은 아마 한 달 정도 전쯤에 영상으로 다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슬슬 하반기를 또 준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반기에 입주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2023년도부터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던 가운데, 이 신축 입주하는 것 중에 청라이스 자이는 참 놀라울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청라이스 자이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는 사실상 이제 바라볼 만한 물건들이 많이 있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하반기에 입주하는 것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서 또 다른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크게 변화된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는 슬슬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단지들이 좀 괜찮을 만한 것인가 같이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한테도 익숙한 엑셀의 표이죠. 지난 상반기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다룰 때 이런 가격대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곤 했었는데, 상반기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표와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표를 보았을 때 정말 직관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시세표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의 최저가 그리고 최근의 실거래가, 요거 이제 비어져 있는 곳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실거래된 내역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최고가 역시 실거래가가 없으면은 최고가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변화율도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빈칸이 많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전매 가능한 단지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한 2020년도 7월쯤부터 지방광역시에서 전매 제한을 하겠다, 기존에 6개월이던 것을 소유권 이전 시까지로 늘리겠다라고 해서 2020년 6월쯤에 엄청난 수의 분양 단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런 분양 단지 영상들을 한번 제작함으로써 저도 상당히 많은 기억이 남은 곳인데, 그때 나왔던 곳이 동대구의 화성파크 드림이나 더샵 디오엘로, 그다음 서대구의 반도 유보라 센터, 이런 곳들이 대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10개가 넘는 곳이 한꺼번에 분양이 이루어졌었고요. 조금 시간을 끌다가 정확히는 한 2020년도 9월부터 나오는 분양권들이 다 소유권 이전 시까지 전매 제한으로 묶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청약하는 곳이지만 사실상은 투자자들도 꽤나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정안되면 내가 프리미엄 받고 팔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프리미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분양권 한 3, 4개 이렇게씩 들고 있으신 분들도 수두룩했다라는 기억이 남습니다. 자, 그런데 전매 제한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중간에 거래가 하는 게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의 생각은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가 되겠거든요. 자, 그래서 이전 시장에 비해서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실거주자 비중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결국 이제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좀 싸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싼 가격은 누가 형성하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무래도 거주하지 않을 사람들, 즉 투자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입주장에 정말 팔리는 금액대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런 비중이 적어지게 된다면 매물 경쟁 자체가 조금 줄어들겠구나, 그래서 아주 과하게 낮은 프리미엄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반기부터 전매 제한되는 곳들이 좀 없어진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영향을 줄 만한 단지들도 이제는 조금씩은 적어질 거라는 측면에서 점점 우리가 제일 싸게 노릴 수 있는 타이밍들이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언제가 제일 싸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은 입주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매 가능한 단지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단순히 아 그렇구나 라고 넘기기에는 좀 큰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표들을 금액대별로 키워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6억 이상이라고 했었을 때는 뭐 8억 9억대짜리도 있었죠. 수성구다라고 보면 되겠고 6억을 훌쩍 넘어가는 것들이 수성구에서도 핵심 라인에 있는 곳,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억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뭐 비수성구를 기준으로 2호선 라인에 붙어 있는 곳들이구나. 자, 그리고 이제 4억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금액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건데 4억 중반과 그리고 4억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억 중반이라면 아무래도 4억보다는 조금 더 좋을 거고 5억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입지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 태평로 지역이 조금 눈길이 가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딱 4억이라고 한다면 평리 뉴타운은 사실상 3억대 후반들도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금액대별로 키워드, 즉 지역을 한번 나눠보자면 이 정도 수준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액대별로 또 우리가 주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단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단지들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잡아봤는데 아까는 5억짜리 기준도 있긴 했지만은 물건 중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어가지고 좀 빼게 되었었고요. 자, 그리고 6억 이상, 4억 중반, 4억대 물건들 중에서는 버머 W나 쌍용도 플래티넘은 뭐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버머역 주변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눈길이 좀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럼 4억대 중반이라고 하면 아까 태평로 지역에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있습니다. 태평로 라인에서는 꽤 좋은 아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역이라는 광역교통이 받쳐지기 때문에 또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4억 정도라고 하면은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 센텀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상에 간단하게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먼저 가장 비싼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버머 W는 9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쌍용 플래티넘 버머 같은 경우에는 6억 후반, 7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머 W 같은 경우 지주택으로부터 시작해서 참 다사다난했는데 이제는 정말 끝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소송 같은 것도 있었고 진행이 되느니 마느니 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한때는 호가를 엄청 높였다가 지금 입주장이 다가오면서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우리 대구 부동산의 포인트에 맞춰서 보았을 때 교통과 학군이 모두 받쳐지는 입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차기 대장이 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서는 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거래가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래서 버머 W 12월 달에 입주이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은 사람들의 관심은 벌써부터 좀 들어가고 있구나 정도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옆에 7월 달, 이거는 별로 안 남았죠. 슬슬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아파트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런 곳이 두 동짜리이긴 하지만은 상업지역에 맞물려 있는 곳이죠. 이런 상업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동개수가 이 가격 절감 요인이 되진 않으니까 그래도 2개 동이라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버머 3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버머 4동이라든지 혹은 1, 2동에 비해서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범어동이거든요. 범어동의 상징성은 대구에서는 전체 1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특히 이 아파트는 범어역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천초에 대한 접근성 모두 적당히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정도라면 아주 좋은 입지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버머센트럴 프로지오가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8억대라는 가격이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니까 쌍용 더 플래티넘 버머도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억대는 그냥 건너뛰었던 게 2호선 라인에 붙어있는 대장급 신축을 한 5억 정도 수준에서 사주면 된다. 지금 청라힐스자이나 빌리브스카이 이런 것들은 6억대로 이제 넘어갔거나 혹은 빌리브스카이는 7억대 붙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나머지 5억대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직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억대 중반이라고 했었을 때 이런 대구역이 생각나는데, 힐스테이트 대구역, 요거랑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게 도원 힐스테이트이죠. 이거는 24년도에 입주이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들고 오진 않았지만은 한 4억 중반의 가격대로 바라볼 만한 물건들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급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전세 가격이 계속 흔들릴 만한 곳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실거주자 측면에서 이런 매매 물건들을 바라보는 게 좀 현명할 것이다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앞동 쪽으로 해서 혹은 뭐 뒷동이라 하더라도 옆쪽으로 해서 뷰가 나올 수 있게끔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입주장을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억이라고 하면은 뭐 3억 후반 이런 매물들도 있었는데 평리 뉴타운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 평리 뉴타운에서는 단연코 1등 입지가 있죠. 바로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 센텀입니다. 자, 이 왼쪽에 한 8,000세대 정도도 있긴 하지만은 서구청이라든지 경찰서, 보건소, 그리고 초중고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급이 많이 남아 있지만은 입지라는 것은 사실 뭐 불변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서는 반도 유보라가 가장 싸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사실 적당히 괜찮은 금액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분명 조금씩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은 좋은 동의 좋은 층을 싸게 잡는 게 우리 목표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미리미리 좀 잘 체크하고 있으시다면 합리적인 매물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 하반기에 입주하는 것들을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았고요. 눈여겨볼 만한 것까지 한번 뭐 정리를 해보면서 당장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기준으로 해서 내가 뭘 더 해볼 수 있을까? 어떤 아파트들이 더 나을까로 나아가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목표는 제일 싼 매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좋은 입지를 제일 싼 타이밍에 산다 혹은 제일 싼 가격에 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좋은 입지가 어디냐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린 그 아파트 단지들을 토대로 이 정도 급이라면 그 가격대에 맞춰서는 괜찮은 입지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입주장일 때가 가장 싼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후회를 좀 남길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 판단해서 결정을 천천히 내리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까지는 아직 여유 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전까지는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맛배기 정도다 라고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매일 영상들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구 부동산의 흐름들 그리고 전국적인 부동산 흐름들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또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